물어보신 거가 그렇게 그만해라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분들 왜 그런 거냐, 우리 사회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 공감하지 않잖아요. 이 고통을 외면하잖아요. 그 눈물을 흘릴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건 눈물 아니었어요. 예, 아니었고 다 아시잖아요. 단번에 여기서 눈물 아니었어요. 눈물 아니. 근데 진짜 눈물과 가짜 눈물을 어떻게 감별하십니까? 아니, 눈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신적인 반응이잖아요. 감정과 이렇게 얼굴색도 좀 달라지고 얼굴 근육도 달라지고 물이 나오는 것이, 눈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눈물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렇게 통합된 결과로 나오는데 전혀 눈에서 물만 나오지 딴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 아니라고 뭐 대번에 느꼈고요. 이렇게 냉소적이고 이렇게 그 망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유가족들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경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공감을 지금 이 유가족들의 아픔이나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데요. 저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치료가 안 된 그런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 그렇죠. 어머니의 죽음? 엄마 아버지가 총탄에 맞아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갑자기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집거한 18년 동안의 일기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어요. 본인이 쓴 기록들. 그걸 이렇게 쭉 보면 나와 있는데 그 기간을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18년을 방 안에서 요가하면서 버틴 사람이에요. 와신상담하면서. 근데 그때의 경험을 일기에도 나와 있지만, 본인이 얘기했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절절절절 매고 권력의 정점이었으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싹 배신을 하고 그랬다 라고, 세상이 다 나한테 등을 돌렸다, 이런 생각 속에서 18년을 혼자 버티면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치료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통스럽다고 막 울고불고 하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속마음이 이랬을 거라고 보는데요. 너희들 그까짓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너네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고 그걸 혼자서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 이게 마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지난 정권 때 MB가 내가 해봐서 알아. 그것만 있다고 연결되는 조금 것 같아요. 달라요. 좀 달라요. 그건 좀 다르고요. 그건 좀 다른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어요. 전혀 감정이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그 끔찍한 고통에 계속 매몰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마음이, 시점이 이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단 1950년도에 한국전쟁은 온 국민이 트라우마 환자인 거였어요. 그거 한 번도 치료한 적 없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을 낳고 굉장히 집에서도 폭력적으로 자식들한테 했고, 사회 구조도 그렇게 돌아갔고, 뭐 제주 4.3 그렇게 민간인이 3만 명이나 학살당했는데 그 트라우마 한 번도 치료한 적 없어요. 광주 항쟁 한 번도 치료한 적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이 온 사회에 굉장히 많이 넓게 퍼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타인한테 적절한 정도의 공감을 한다든지 타인의 고통에 감정이입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우리의 심리적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인들이 자기가 살아온 시절 너무 끔찍하고 죽다 살아났고 형제 맺은 다 죽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애 한둘 그거 애 하나 좀 별거 아니야. 교통사고인데 뭐 이러면서.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돈도 준대. 야, 나 같았으면 그 정도는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건데 네.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고통에 아직도 깊이 매몰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 집단적인 사회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때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말하자면 이렇게 반쯤은 괴물이 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구조다라는 거죠.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눈으로 다 같이 봤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또 없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럼요. 예, 지금 아까 작가 기록단에 네. 계신 분들 녹취 1시간, 뭐 하루면 될 걸 한 달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엄마 아빠들이 진상규명을 나라에서 뭐 네. 수사기관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 아이가 나오는 마지막 순간 선상 세월호 CCTV 그거를 다 종합해서 아빠들이 그걸 분석을 하느라고 눈이 뭐 잠도 못 자고 충혈돼서 계속 보거든요.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내 아이도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막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말했지만 트라우마의 아주 그 흔한 증상은 감정마비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네. 내 감정을 그냥 이렇게 셔터를 내리듯이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한테 제가 그러죠. 그거 조금 덜 보셔라. 조절하셔야 된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예, 그래도 잘 지내요. 엄마는 힘들어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아빠들이 주로 그러시죠. 그랬는데 지금은 셔터를 내린 것 같고 감정 마비가 왔으니까 괜찮은 것 같으지만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일단락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 봤던 동영상들, 내 아이의 마지막 모습들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눈동자에 각인이 되는 거죠. 계속 떠오를 거죠. 지금 엄마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도 아이의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게 떠오르면 거의 고문실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자면은 꿈속에까지 따라오니까 피할 도리가 없는데 그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지금 피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예,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수사관이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예. 그 수사관도 온전히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치료받아야 되고요. 네. 사실은 뭐 아까 작가 기록단 이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의 그 내면의 고통에 깊숙이 발을 담근 사람들은 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지요. 네. 그러니까 하물며 뭐 당사자들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이웃에 요즘에 아빠들이 많이 와요, 상담을 하러. 예.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에요. 안 좋은 사인이다. 예. 그러니까 아빠들이 와야 되긴 해요. 예. 아빠들이 엄마들보다 감정을 누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더 힘든 것이 사실이어서 네. 아빠들이 와야 하는 것은 맞는데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안 오고 버티고 싸우고 이러셨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지금 시행령 이 폐기와 관련해서 막 삭발하고 이러시면서 아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네.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가 다 속수무책으로 되시는 거죠. 예. 지금 오신다는 건 오셔서 아빠들이 말도 못하게 우세요. 예. 근데 또 나가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아까 재훈 아빠처럼 또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이웃에 많이 오시는데 머리를 삭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아까 리본만 달아도 네. 낯선 사람들한테 가려면 사람들이 다 긴장하거든요. 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가거나 그러면 다 긴장해요. 저 사람이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일까? 유가족들을 또 뭐 그만하라 어째라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닐까 한 것 때문에 늘상 긴장하고 다니는데 삭발을 하고 나니까 유가족인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어 기제도 다 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갈 때까지 간다. 될 대로 되라. 이제 다 들이받는다. 이런 극단적인 마음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동 같은 그런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드시고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삭발 엄마 아빠들이 하면서 조금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형제들, 아이들 있잖아요. 예. 걔네들이 받는 충격이 상당합니다. 엄마가 삭발을 하고 들어왔다? 이건 아이들한테 지금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네, 엄마의 삭발한 모습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형도 이렇는데 우리 엄마까지 왜 저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 어제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또 뭐 중학교 학생 뭐 이렇게 그 형제 아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한 걸 보고 이렇게 자해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예.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느끼는 무력감, 분노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 심각해서 엄마 아빠들은 뭐 자취하고라도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대미문의 대참사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고 해결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고 또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것인지 저희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일반 시민들이 되게 많이 아파하고 그러는데 힘들어하는 것의 요체는 무력감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정이입이 되고 너무 안 됐고 안쓰럽고 나도 뭔가를 좀 뭐 기여를 하고 싶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예. 그러니까 너무 무력하니까 예. 이게 약간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외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죄책감 들고 예.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치유라는 게 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그게 무기력할 게 없는 것이요. 어떤 유가족 아빠가 그래요. 자기는 지금 진짜 정말로 꼭 찾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요. 정말 너무 고마워서 찾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대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팽목항에 아이를 늦게 찾은 아빠예요. 거의 제일 마지막쯤에 찾은 아빠인데 아이를 팽목항에 있을 때 화장실 청소를 해줬던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인데 그때는 너무 정신도 없고 여기저기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그냥 멍한 상태에서 그냥 받기만 하고 이랬는데 지금 아이 다 장례도 치르고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계속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집 식구들 챙기고 먹고 사느라고 남의 일 하나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분은 어떻게 생명부지 사람들인데 그때 그 참혹한 현장에 와서 그렇게 막 지저분한 화장실을 계속 그렇게 깨끗이 닦아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분을 꼭 만나고 싶고 만나면 정말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치유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말도 하고 망언하고 정치인들이 저렇게 엇나가고 거기서 너무 상처를 받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삶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경험과 체험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아빠는 또 그러세요. 자기가 그때 아이 못 찾고 막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근데 진도체육관에서 쭈그리고 추워서 그때 막 이러고 있었던 것 같대요. 얼핏 잠이 들었는데 고등학생인지 한 대학교 1학년쯤 됐는지 어떤 젊은 여자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구부리고 막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핫팩을 갖다가요. 자기 등이랑 다리 사이에다 뒤로 싹 와서 거기다 이렇게 핫팩을 대주고 조용히 갖는 거를 이렇게 잠결에 그걸 본 거예요. 이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순간에 이렇게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나는 그동안 남의 삶에 관심 없이 살았는데 쟤는 20살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나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이럴까?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아빠의 삶이 그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 20살짜리 여자아이가 최고의 치유자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한 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삶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진심만 있으면 사실은 거창한 일이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상담실에서 꼭 상담만 한다고 치유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유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결정적인 치유적 순간이라는 것은 그런 순간들이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그런 일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무기력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신 거가 그렇게 그만해라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분들 왜 그런 거냐 우리 사회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 공감하지 않잖아요. 네. 이 고통을 외면하잖아요. 그 눈물을 흘릴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건 눈물 아니었어요. 예, 아니었고 다 아시잖아요. 단번에 예, 여기서 눈물 아니에요. 눈물 아니었어요. 눈물 아니. 근데 진짜 눈물과 가짜 눈물을 어떻게 감별하십니까? 아니 눈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신적인 반응이잖아요. 감정과 이렇게 얼굴색도 좀 달라지고 얼굴 근육도 달라지고 물이 나오는 것이 눈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예, 총탄에 맞아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갑자기 목숨을 잃었잖아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집거한 18년 동안의 일기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어요. 본인이 쓴 기록들. 예. 그걸 이렇게 쭉 보면 나와 있는데 그 기간을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18년을 방 안에서 요가하면서 버틴 사람이에요. 와신 상담하면서. 근데 그때의 경험을 일기에도 나와 있지만 본인이 얘기했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절절절절 매고 권력의 정점이었으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싹 배신을 하고 그랬다라고 세상이 다 나한테 등을 돌렸다 이런 생각 속에서 18년을 혼자 버티면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예. 그렇게 되다 보면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치료 안 된 상태에서 네. 예, 그런 상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통스럽다고 막 울고불고 하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속마음이 이랬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너희들 그까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너네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고 예. 그걸 혼자서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아니 거죠. 이게 마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지난 정권 때 MB가 내가 해봐서 알아. 그것만 있다고 연결되는 조금 것 같아요. 달라요. 그건 좀 달라요. 그건 좀 다르고요. 예. 예. 그건 좀 다른데 예.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어요. 전혀 감정이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그 끔찍한 고통에 계속 매몰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마음이 시점이 이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단 1950년도에 한국전쟁은 온 국민이 트라우마 환자인 거였어요. 그거 한 번도 치료한 적 없어요. 눈물이 아니고 예. 모든 것이 이렇게 통합된 결과로 나오는데 네. 전혀 눈에서 물만 나오지 딴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뭐 아니라고 뭐 대번에 느꼈고요. 네. 이렇게 냉소적이고 이렇게 그 망언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 유가족들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경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공감을 지금 이 유가족들의 아픔이나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데요. 저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치료가 안 된 그런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 그렇죠. 어머니의 죽음, 엄마 아버지가